회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 저는 지금 법원으로 걸어가면서 어저께 회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더스 빌리지 현장과 또 스마트 병원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사진을 통해서 회생의 길에 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에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길 뒤에 우리의 보이지 않게 회생의 길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문TV 가족들입니다. 오늘도 식탁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어제 오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질문도 하고 나눠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용인 다녀오셨잖아요. 네. 건설사하고 또 뭐 계약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때문에 또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 사실상 늘 시더스는 살았다, 신탁으로 살았다, 그리고 지금 회생되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말은 많이 했지만은 사실상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현장화되는 이런 과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사실은 어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몇 가지가 실제로 이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네. 어제 가는 것이 이제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그다음에 정길영 대표 이분들이 만나서, 사실 시더스 빌리지라고 하는 여기도 28가구의 빌라가 있었고 1층에 한 150평 정도 되는 사무실, 그다음에 관리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서 준주화분들에게 채권을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작업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그걸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가, 거기 있는 것도 사실은 몰수해가지고 금수대나 여기서 몰수해갖고 신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신탁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여기는 당신들이 관리는 했지만은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하고 떠나야 될 거다. 네. 이런 걸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여서 그 현장을 갔던 거예요.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리도 28세의 빌라 졌던 거에 관련돼서 그러면 아마 전체로 따지면 그것도 한 115억이나 120억 정도 되는 그런 자산인데, 이게 이제 정리해봐 갖고 이걸 어떻게 이제 수익성으로 내가 만들어서 제시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게 첫 번째 하나였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 병원이 허가가 난 지가 아마 12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어디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 근데 그걸 갖다가 건축 공사를 하지 않아 버리면은, 허가가 죽어버리면 완전히 말 그대로 파산,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재산을 10분의 1로 줄이는 것 같은, 꼭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경매로다가 물건이 나가는 거는 거의 3분의 1 가격, 절반 가격 다 떨어지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개발을 해버리면 거기서 5배, 10배까지 늘릴 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하고 이미 이제 지난주에 협약자였던 거, 그거 2차로다가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그 공사 진척상을 어떻게 할 거냐, 공정관리라든가 이런 걸 좀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허가를 바꾸는 가운데서도 허가증을 찾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개발을 한 행위가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허가증 찾는데도 상당한 보증보험금을 해야 되는데, 그냥 허가증을 찾으려면 2억이 넘는 돈을 갖다 내야지만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억 하는 거 하고 보증증권을 끊어버리면 몇 배까지만 될 수 있는 걸 갖다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건축주 명예 변경도 해야 돼. 그렇게 되잖아. 건축주 명예 변경도 해야 되고,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것도 자칫 때보면
왜 도움글로벌 거기 그냥 내비두고 가지? 왜 건축주를 변경을 했냐? 그거 다 뭐 이성이가 뭐 아니면 니들이 해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 만들어내려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냥 이런 것들은 뭐 일로 하자 절로 하자 탁상 논쟁 같이 하자 이러다 보면은 싸우다가 다 판 끝나버려. 이제 이것도 이제 비근한 예를 보다 보면은 신탁에 대해서도 그 파산관제인이 뭐 2029년 6월 30일까지 파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딱 모은 다음에 정리해서 나눠주는 것까지는 2029년 12월 30일까지 하겠다 이런 거를 발표를 하놓으니까 예, 그러면 2029년까지 가버리면 지금도 5년 뒤인데 거기까지 갔다 그러면은 돈 남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데 지금 작년 1년 2년 차인데 이게 지역에 있는 본부도부터 여러 가지 이런 데서 나간 데가 채권 뭐 이렇게 찾아보면 그게 뭐 약 60건데 80건데 막 이렇게 찾은 이런 것도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2년 했다가 월세 이러면 월세 까고 나버리면 5년을 갚으면 그런 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파산인데 이것도 모르고 막 너무 이렇게 하니까 내용 자체가 이제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외부에서 파산이 뭐 완전히 좋은 것처럼 막 그렇게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성희 유튜브 변호사 TV나 이성희 변호사님 유튜브나 우리 찬문TV 최정원 목사님 TV를 보시면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실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사가 또 개시가 되면 정말 몇 달 정도 공사 기간이 걸릴까요? 대략?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앞으로 뭐 그걸 갖다 자금이 돌아가는 거하고 네. 맞물려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네. 뭐 내가 볼 때는 건축공사 이거는 뭐 부지런히 서둘러서 열심히 하면은 뭐 8, 9월 달 되면 건물은 다 가능하지 않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지나가고 나면은 그다음에 병원을 갖다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글쎄 차질 없이 하려면 금년도 말에 좀 가면 다 가능하지 않나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진척사항에 어려움이 없을 때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병원이 이제 완공이 되고 이제 병원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병원의 가치가 부가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네. 부가가치가 올라가는데 이것도 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준주화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다면은 네. 당장 어때요? 어제도 병원 걸리고 나면은 계략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 부지가 한 18,000평 정도 되는데 네. 거기 18,000평 정도 되는 중에 병원 부지가 한 2,750평, 2,800평에 가까워. 그리고 옆에 이제 개발한 게 1,500평, 730평, 13,000평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근데 병원 부지만 갖고 병원 건립만 해놔도 이거는 이제 들어갈 때는 뭐 공사비하고 이거 다 해가지고서 해서 한 100억대 같이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러나 그거를 갖다가 그 건설회사 사장님도 그 말을 하더라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거 되면 다 건립해서 팔아도 됩니다. 그럼 팔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한 300억은 받겠죠. 100억 들여서 300억짜리가 되면 어떻게 200억이 자산이 늘어났지. 그런데 그러면 굉장하게 되면 그러면 당장은 여기 있나 이 사람 되면 그럼 300억을 다 나눠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말 할 때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럴 때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팔아서 나눠줄 일은 없을 거다 그랬어요. 왜냐 300억짜리를 갖다가 좀 더 준다고 그래갖고 320억을 받았다고 합시다. 320억을 받으면은 지금 피해자가 지금 나올 때 8만 명이요. 8만 명한테 때 그걸 다 팔아서 나눠주려고 하면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4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한 사람당. 4, 8, 30이 1인당 4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돈이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누구는 뭐 쉽게 얘기해서 15만 원 는 사람은 40만 원 갖고 갈 일이 없겠지. 15만 원 주면 끝나겠지. 그러나 이거 계산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왜 나는 요만큼 줬냐 누가 계산했냐 뭐 어떻게 해서 이거 나눠주는 데 있어갖고 이거 더 달라 덜 줬다 먼저 달라 돈 나눠주는 데 그 쌈박질 하다가 1년도 더 갈 수 있어요.
혼란스러워지겠네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철부지 같이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이거 좀 바꿔야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런 병원을 질 때는 23만 명한테가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겠냐. 네, 그렇죠. 이거예요. 활용같이. 그러면 23만 명이 전부 다가 혜택을 볼 수 있으려면 그들 가족들 중에서 요양을 하게 된다면 그때 혜택을 노려가는 거예요. 네. 거다가 이제 요양병원 플러스 회생병원이라고 말을 내가 이제 걸었는데 건강검진병원 이렇게 했는데 그때 회생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 나이는 젊고 사회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불치병, 난치병으로다가 아무 활동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은 거기서 1주에서부터 뭐 2주, 3주, 4주, 1개월, 2개월, 길게 6개월까지라도 그 안에서 하면서 전부 건강을 회복해버리고 인생을 찾고 다 그동안 말했던 거 영혼이 구원받고 정신이 고침받고 육체가 나아버리고 삶을 회복하고 삶이 회복하는 게 사회활동이 가능하지. 가난의 저주는 떠나고 경제를 정복하고 문화를 다스리는 원래 인간에 주어졌던 그 근본적인 걸 다 회복하게 만드는 그것이 회생병원이라고 하는 말을 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런 병원이 그렇게 됐을 때 23만 명과 23만 명의 가족들이 활용하기에 아주 딱 좋은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채권자들에게다가 참 사실적으로 혜택을 돌아가지고 이런 머리를 써야지 맞는 거지. 40만 원씩 나눠주면 받아갖고 한 달 안에 다 없어지고 끝나지. 그거를 2년을 기다리고 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40만 원 받아서 헤맸다.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거기 때 이제 얘기되면 거기에 실버타운 같이 발전이 되고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1차 앞에 한 30몇 세대 정도 아파트 저기 빌라를 짓는 거 나머지 13,000평 개발하는 거 이런 것도 개발을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3배 이상의 그 부가성을 갖춰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 계산해 보면은 10배까지 뛴다 그러면 13,000평 같은 게 이런 거는 1,000억대, 2,000억대, 3,000억대까지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한 3,200억 정도는 돼야지 한 사람 앞에 한 400만 원 돌아가는 이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4만 5천 명이 1,000만 원 이상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니까 4만 5천 명의 사람들한테도 1,800만 원 정도 나눠주는 정도가 됐다 이러면 굉장하게 나오겠지요. 그것도 역시도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나눠주고 끝나자는 얘기야. 그러자면 또 이것도 그렇지요. 그거보다는 그걸 활용해서 분기별 내지는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게 두고 그걸 해가지고서 진짜 분기별 넣어서 한 돈 100만 원, 한 40만 원씩 뭐 나눠준다든가 연금 주는 거 마냥 차라리 이렇게 돼버리면 남은 생활 다 책임져 주실 수 있을 건데 그럼 이거는 여기만 하나만 갖고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다 개발을 하고 있는 걸 활용해서 이렇게 간다면 내용이 틀려지지요. 뭔가를 살린다 그러면 이렇게 살리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황에 보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세한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저기도 올 수 있고요.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병원 부지에 4차선 도로가 나니 또 뭐 몇백 미터에 또 뭐 IC가 나오니 저기 생기니 하는데 그거는 아직 그 길이 생긴 건 아니죠? 지금은 다 계획이 확정은 됐는데 네네. 그걸 갖다 공사하기 위한 네. 그런 공청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걸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사실 거기가 이제 IC가 여기 뭐 생기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나가면은 신가를 거치지 않고 용인으로 직접 연결돼가는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상당히 뭐 좋은 무기고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만 한다고 부가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같이 움직여주는 거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돼야지 부가가치가 확 더 살아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예요. 네. 왜?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영혼이 건강해야지 잠이 자라. 그래서 잠깐 잠을 자도 피곤이 싹 사라질 만큼 숙면할 수 있는 이런 거. 영혼 클리닉. 그리고 정신이 건강해야지 선택, 판단, 결정이 정확해지는 게 실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그리고 몸이 건강하지 일하려고 여기 생기잖아.
그리고 이게 합쳐갖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인생길이 쫙 열려가는 거란 말. 이런 걸 놓고 볼 때 같으면 이것도 모르고 또 뭐 어제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뭐 파산관제인에게 빨리 재산 목록을 갖다 주라, 신탁 자산을 갖다 줘라, 그 다음에 뭐 앱을 갖다 주라,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천만에 만만에 참 콩떡 같은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번 앱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 돌아가고 이렇게 활용을 해요. 파산관제를 갖다 주면 그날부터 이게 다 정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죽는 건데 이게. 그리고 재산을 거기 갖다 주면 뭐 하기 위해서 갖다 주든 나눠주기 위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가 다 동결이 돼버리는 거야. 나눌 게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건데 뭘 파산관자인에게 갖다 그래 놓은 게 어제 뭐 누가 또 하는 말이가 파산관자인데 갖다 주는 걸 그걸 다 정리한 다음에 회상하기 위한 거라고요. 어디 회상소에 파산관자인데 물어봤어? 참 너무 답답한 얘기를 하는 거 뭐 안타까워서 오늘도 이제 잠깐 이런 얘기를 하고 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오늘도 이제 시스템코리아 파산행과 항소한 재판이 오늘 있어. 그게 이제 2시에기 때문에 2시에 거기 참관하고 내용이 나오는 걸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제 궁금한 걸 어떻게 잠깐 시간 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정리할 때 궁금할 때 한번 물어보고 소식일 때 저기 하면은 각자 저기 누가 얘기하는 거 들었다가 전화 연결해 갖고 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준주화원들이 답답한 걸 풀어주기도 하고 바르게 가는 길이 뭔가를 또 안내도 해주고 이런치 않아서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준주화원들의 어려움과 저기 고난 같은 걸 얘기도 해주고 거기에 답변도 해줘서 어제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이성희 변호사하고 정길영 대표하고 그리고 나를 지칭하는 거라서 세 사람들이 또 머리를 골치를 아파가고 그래갖고 잠을 못 자고 그래갖고 뇌에 뭐 종양이 생기니 뭐니 뭐 그랬다는 거 이런 이상한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 오진이었다고 그래. 얼마나 염려 여기 걱정이 많으면 그랬을까. 가짜냈어.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짐을 내려놓고 쉬게 만들겠다.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신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자리는 주 안으로 들어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나의 길이 되신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사건에 매이지 않고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 문제를 기회 삼아갖고 역사하는 염려 걱정을 가지고 운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아멘. 기도하면서 모든 염려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서 주는 지혜 지식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